음식만 잘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다. 고혈압, 당뇨, 소화기 질환 등 생활 습관병은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데서. 요 사이에는 이런 고혈압, 당뇨가 10대 청소년들에게서도 발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까닭인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성인병에 대한 원인과 또 회복 방법은 뭐가 있는지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자, 한국섭생의학연구원 허봉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밥상이 의사다. 가까이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고혈압, 당뇨 하면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 우리 이제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대 청소년들 뭐 20대, 10대, 20대에서 발병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또 원인이 생기는 건가요? 일단 몸에서 드신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환경 조건들이 뭔가 몸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신호일 뿐이죠.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식생활의 문제에서 식생활 불량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어린 아이들도 먹는 게 이제 자신의 몸에 안 맞는 걸 먹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또 이제 성인병이든 뭐 만성 질환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예, 이분은 맛있게 드시는데 몸에서 쓸 수 없는 것, 몸이 거부하는 것들을 많이 무의식적으로 드시고 있는 그 결과들이죠. 예.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질병의 이제 치료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예. 자,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병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사시고 있다라고 밖에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현대인들 대부분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그 정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나오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그 실험 결과나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보면 참 놀랍게도 그 통계학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어떠한 개성체로서의 어떠한 그 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들 뭡니까? 많은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 몸에 적응시켰을 때 어떠한 신호가 오는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지 않는 한 현대 인류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또 많은 음식을 드시고 있어. 하여튼 뭐 어떤 분은 하루에 120가지를 먹어야 영양이 괜찮다라고 하는 또 학자까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난리예요. 생태계에서 사람만큼 음식 많이 먹는 생명체 있는 줄 아세요? 소가 몇 가지 먹고 살아요? 호랑이가 몇 가지 먹고 사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몇 가지 먹고 사나? 다 대여섯 가지 먹고 평생 잘 살아. 근데 우리는 한 10대까지 먹으면서도 이렇게 먹어가지고 영양 결핍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몸 안에 썩혀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뭔가 밖에서 먹는 종류가 적어서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식탁밖에 모르시잖아요. 저는 수만 명 환자분들의 식탁을 직접 체크하면서 식탁을 바꿔서 병을 고쳐준 그런 일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몸에 병을 만드는 여러 가지의 방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그림 보시면 말 한마디에 얼굴이 일그러지죠? 자, 우리 어머니 얼굴 제 편을 딱 뵈니까 뭔가 인생을 정말로 아주 편안하게 잘 사셨어요. 후덕지근하게 뭐랄까요? 아주 덕 있게 잘 사셨는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안정된 느낌이 들거든요.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따뜻함이 있는 그런 분위기세요. 이런 제가 자극을 좀 잠깐 드려봤는데 물론 실질적인 자극이에요. 이 자극이 뭘 만들어요? 얼굴의 혈류의 흐름까지 막 조절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게 변하기도 하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극들 아니 어떻게 사셨길래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까? 예? 이러한 말 한마디의 지적 우리 학생은
하루 생활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말이야. 예? 예를 들면 그런 느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느낌 하나가 탁 주어졌을 때 농담이라도 어때요? 내 몸 전신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냥 짜증스러운 느낌이 날라고 그래요. 누군지 지적도 안 했는데 이쪽 분들이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 이 자극이 사지를 움직여. 혈류의 흐름, 신경계, 내분비 계통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입으로 들어가죠. 자, 자극과 음식물들이 결국 뭡니까? 위를 통해서 반응하는 위장병, 반응 안 하면 깨끗하게 편안한 사람, 장내에서 이상이 오면 대장 증후군, 설사, 변비, 흡수가 잘 돼서 간으로 심장으로 해서 혈관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신호. 아닌 게 들어왔을 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닌 게 들어왔을 때 T 임파구가 도도놈 들어왔습니다. 맹맹맹맹 그게 뭡니까? 히스타민과 같은 소위 이물질들에 대해서 뭔가 경고 보내는 신호가 병이라고 그랬죠? 몸이 거부하는 게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의 반응 소리, 그것이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자극과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물, 또 우리 몸뚱이가 접하는 환경 조건들, 이거 외에 우리 몸에 병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 안에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바로 우리가 해석해서 바로 취하면 질병은 간단하게 이길 수 있다. 결론 아닙니까? 왜? 음식물이, 마음이 여러분 몸을 만들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혈액이 어떻게 바뀔 거 아닙니까?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듬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가 온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도 질병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와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니 나만의 소위 우주 속에서의 나만의 개성 진리체적인 그 특성을 바로 찾는 것. 그게 우리가 참 복잡한 이 시대에 건강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뭔가 출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병에 대해서 결국은 무엇이 부족해서 또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적을 하면서도 결국은 무슨 탓을 하냐면 대개가 무슨 탓을 해요? 조상 탓 내지는 부모 탓 내지는 내가 왜 이렇게 현창하게 태어났어? 면역을 탓하는 분들이 많아. 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면역은 뭐였다? 자연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는 상태가 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구체적으로 지적해보니까 면역은 뭡니까? 질병을 벗어난 상태가 면역이었어요. 질병이 뭔가를 조사해봤더니 질병, 불안한 상태다. 자연을 만나서 안정이 아니라 불안한 상태에서 있을 때 병이다. 결국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몸과 같은 특성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은 뭐였어요? 이물질들이 들어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뭔가 공격에 저항한 능력을 우리가 면역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면역이 없어서 병이 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면역이 약해서 면역이 떨어져서 병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자, 면역은 뭐였습니까? 불안한 상태가 면역이라 그랬어요. 불안한 상태가 면역이 아니라 질병이라 그랬고 안정된 상태가 면역이라 그랬으니까 자,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불안한 상태. 자, 불안한 상태가 오면 우리 인체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관이 동원돼가지고 안정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취한다 그랬어요. 그게 자연치유의 기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안할 때 안정을 취해가지고 살겠다. 이런 순간 우리는 안정을 취한다. 그러한 상태가 면역 상태라서 그 안정 상태가 오래가면 갈수록 면역력이 높은 사람, 안정 상태가 짧으면 면역력이 뭔가 낮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면역이라는 리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도둑님이 들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한다 안 한다? 못해. 특히나 장에서까지 용서를 하지만 혈관에 들어오면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내 경찰관들이 가가지고 그걸 막 해보십니다. 한마디로 막 난리난 싸움이 벌어져. 싸움이 진행된 상태에서 생성되는 게 뭐냐 하면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떠한 상태에서 염증이 생겼다. 그 이야기는 그분은 지금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나빠지는 과정이에요? 예? 도둑님이 들어왔을 때 도둑놈을 내버려 두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도둑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진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것은 좋아지는 과정, 나빠지는 과정? 좋아지는 과정.
근데 우리 염증이 생기면 소염제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 현대과학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염증이 한번 생겼다 불안했다 하면 빨리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찾아갈 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계속해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들은 분들은 염증이 생겼다.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자기 위치를 찾아가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면 소염제를 먹을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죠. 그러니까 면역이 불안하다. 그 상태는 면역이 떨어져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도둑님이 들어오는 환경이다. 불안한 상태다. 그럼 불안한 상태가 순간이었을 때는 내 몸은 경찰관이 동원되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런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면은 우리는 옛날에 뭡니까 비상 경계령이 내렸을 때, 비상 계엄령이 내렸을 때 사회가 어때? 불안해요? 안정이 돼요? 불안. 그 도둑님이 있을 때는 경찰관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도둑님들이 하면 빨리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 소위 뭐냐면, 불안할 때 빨리 경찰관이 와서 빨리 쳐보시고 딱 철수하면 좋은데, 못 잡아가지고 계속 우왕좌왕 난리치면 사회가 불안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똑같아요. 도둑님들이 왔을 때는 빨리 처리해서 끝낼 수 있는 뭔가 지혜, 그게 자연 치유의 기전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으면, 결국은 우리 인체는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역과 질병의 관계가 결국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줄 아는 그 기전이 그게 면역이고 그럴 때 우리는 건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든 식탁을 한번 짚어보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병을 이제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흔한 질병이 소화기병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감각만 딱 찾으시면 모든 병은 다 예방하실 수가 있어. 안 그러겠어요? 님인지 적인지를 선별하는 출구, 창구가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오관. 맛있겠다. 저거 왠지 상한 것 같아. 냄새가 왠지 저거 좀 오래된 것 같아. 요리면서 몸이 아니다 기다를 선별할 줄 알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음식 딱 위로 돌면 잘못 들어왔으면 쫙 긴장해. 괜찮은 것 같아서 딱 먹었더니 여기 딱 들어가니까 쫙 긴장해가지고 쫙 위로 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먹을게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왜 나와? 탁 소화제를 집어넣고 밑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복잡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신호를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내 몸이 찬 음성질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골고루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골고루 잡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골고루 음량, 콩보리에다 현미도 섞고, 팥도 섞고, 찹쌀도 섞고, 막 보니까 10가지 막 섞대요. 골고루 막 섞었어. 근데 내가 몸이 다 세포가 다 찬 성질로 포진되어 있는데, 음량이 뒤죽박죽 들어오니까, 내 몸과 같은 것은 나를 불안하게, 안전하게, 불안하게. 내가 찬 것이 들어온 만큼 나는 불안해. 내가 찬데 찬 게 또 들어와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찰 때 따뜻한 게 들어와야 편안할 건데. 그런 상태가 들어온 만큼 그 음식에 대해서 내 몸에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분해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내가 찬데 따뜻한 놈이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철떡 붙었네요. 뭐요? 하트 맞고 사랑의 뭔가 분위기가 꽃이 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가 기분 좋게 효소 분비를 다 해. 그러니까 그러면 쫙 분해돼가지고 잘게 쪼개져.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닌 게 들어올 땐 긴장하니까 소화 효소 분비도 안 해. 근데 좋아하는 게 딱 들으니까 그냥, 당신 아냐, 님 아냐, 막 효소 분비도 잘하고 그냥 쿵짝쿵짝 작업도 잘해. 그러니까 잘 분해가 돼. 자, 여기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쫙 긴장시키는 이러한 특성은 소장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장을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게 들으면 쫙 밑으로 내보내고 긴 거 들으면 쫙 해가 쫙 흡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분해가 잘 되는 것들은 소장에서도 잘 흡수가 될 것이요. 위에서 분해가 안 된 것들은 소장에서도 여기서 꺽죽꺽죽 크게 잘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계속 들으면 나중에 설사 내보내다 지쳐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포기시키면 통화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어디까지 가? 혈액까지 갈 거 아닙니까? 혈액이 병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게 당뇨, 고혈압 이런 거 다 갈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선 소화기병인데 이런 면에서 결국은 위장병을 알고 보니까 몸 세포가 싫어하는 성질이 첫 번째 원인이다.
찾았어. 그 다음에 뭐 가공된 거니 여러 가지 뭐 균이라든지 또 생활 습관이 불안하면 또 어떻게 했어요? 자, 생활 습관이 불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체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음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쪼개서 뭔가 내 몸에 흡수시키는 이러한 생체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이클에 맞게끔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잡숴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나갈 시간이 안 나가고 안 들어야 되는 시간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착착 내보내려고 딱 준비를 이미 창조주께서 다 만들어놨는데 엉뚱한 시간에 막 들어와.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씩 나눠서 자주 먹어라. 이건 상식이 없는 분의 짓이야. 절대적으로 우리 인체는요. 딱 필요한 시간에 딱 잡수고 푹 쉬어주셔야 돼. 위로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은 모든 세포들이 다 어디로 동원되는지 아세요? 위로 다 집중을 해. 왜? 가장 큰 적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가장 큰 1차적인 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자주 먹는다? 2차, 3차 작업을 못하고 자꾸 일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소화 문제, 흡수 문제나 대사 문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불규칙한 식생활도 위장병의 중요한 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알코올 부분들은 어디에서 위에서 분해가 흡수가 되죠. 그런 면에서 알코올이 자꾸 들면 위는 또 자꾸 불편해 할 일이 생기니까 자극이 심한 탄산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운 거라든지 짠 거라든지 자극적인 것들은 물론 적당히 짭짤한 것들, 소금은 소화액의 성분이기 때문에 소금을 어느 정도 드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죠. 소금을 안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은데 과하게 드시는 게 문제고 또 화학 정제음을 드시는 게 문제지 소금이 결국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하게 짭짤하게 먹었을 때 식욕이 돌죠. 그게 뭐냐면 소화액의 성분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짠 것이 위장병의 문제다라는 표현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바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런 면에서 부교감신경계가 우리 소위 소화기 전반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소화액을 관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불안해지면 당연히 소화기의 모든 흐름은 스트레스 받게 돼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생제와 같은 것들은 아주 무섭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서 적절하게 배분을 받아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위에서 연소가 잘 안 되는 음식물들은 독소 가스를 만든다 그랬죠. 독소 가스는 바로 우리 위 장세포들을 스트레스 주게 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장세포를 만드는 구조를 보면 분자, 원자, 소립자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소립자를 분석해 보니까 뭐예요? 양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이런 것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우리 분자 세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가스 독소가 여기에 자극을 줘가지고 양자와 전자의 흐름을 교란시켜서 이것이 소위 면역계가 떨어지면서 염증으로 궤양으로 모든 병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암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생긴 독소들이 이렇게 근원적으로 우리 세포의 어떤 그 맥을 한마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면역계가 떨어지면서 소위 유전 정보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위암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위암은 어디서 온다? 지속적으로 여기서 가스가 찰 수 있는 요인, 이것이 위암이지 어떤 거 뭘 먹어서 탄 음식을 먹어서 무엇을 먹어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더 근원적인 건 뭐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가스 독소를 많이 만드는 그런 생활을 하는 분이 위암 환자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국장 분명히 영양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데 몸이 찬 분이 드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내에서 여기서부터 불안해지고 장이 불안해져 가스가 만들어져. 그 가스가 자꾸 위나 장에 자꾸 세포를 자극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또 기분 좋은 자극이 돼가지고 항암 효과를 또 나타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나쁜 거 하나도 없고 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같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은 너무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치기 좋다고 하면 치게 쫓아가지 않고 죽으라고 달아가지고 차 마시고 도마도 좋다니까 겨울 내내 도마도 난리 치고가지고 도마도 하면 완전히 가격 찌고 전 도마도만 속에 쓰래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치기 좋다라고 하는 뭔가 방송을 딱 듣고서 달아서 100m 줄 서가지고 사서 샀대요. 100m 줄 서가지고 사가지고 달아서 푹푹 달아가지고 마시니까 쫙쫙 설사하더래. 이상하더라. 다른 음식까지 다 설사해버리니까 수업 시켰대.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소식을 듣고. 버리니까 본인하고 똑같은 성질이야. 아시겠어요? 음성질인데 음성질을 먹다 보니까 쫙쫙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호르몬제 역할을 해준다고 떠들지만 그분에게는 바로 독약이 된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위장병도 그렇게 간단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 고치기 어렵겠어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소화제가 무슨 약이에요?
부르면 음식을 분해시켜준다. 자, 그러면 음식을 분해시키는 효소는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몸 세포가 만들죠? 췌장세포가 만들죠? 그러면 췌장세포 할 일을 밖에서 집어넣어주면 췌장세포는 건강해, 바보가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습관적으로 소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위장병은 어떻게 고치면 된다? 님이 되는 먹거리만 드시면 위가 좋다리고 그냥 당신은 헛소리고 기분 좋게 자극을 해. 그러면 쫙 풀리는 거예요. 무슨 소화제가 필요합니까?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 세 놈 키워봤지만 위장장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꾸역꾸역 독소가 차게 빵빵빵하게 드시고, 또 요즘 특히나 어디 가서 빵빵하게 드십니까? 2만 원짜리 뷔페 가시면 3만 원어치 먹고 올라 그러니까 고장 안 나요? 그렇죠. 2만 원짜리 먹으면 주인은 1만 원은 남겨야 1만 원 가지고 직원도 월급도 주고 뭐 할 거 아닙니까? 부득부득 2만 원 냈으니까 2만 5천 원치 먹겠다고 하니 당신 죽고 나 죽자야. 자, 소화기 질환 고치는 방법은 알고 보니까 뭘 찾으면 되겠어요? 내 세포가 좋아하는 식품만 찾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자, 좋아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 체질, 자연의 체질은 상대적인 극성, 그거 딱 취하면 첫 번째 되겠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 생체 리듬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죠? 잘 시간에 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할 시간에 식사하고, 쉴 때 쉬고, 그런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간식이라고 해서 과일 먹고, 또 간식에 차 마시고, 또 뭐 좋다고 하면 뭡니까? 뭐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뭐 먹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 다음에 가공식품, 외식. 여러분 가공식품 정말 조심하십시오. 가공식품이 무서운 점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썩지 않게 하는 음식. 자, 소화가 잘 되게 하겠어요? 소화 안 되게 하겠어요? 썩지 않게 하는 그 성분이 위에 들어가면 다른 음식은 분해를 잘 시키겠어요? 일단 아니겠죠. 여러분들 조직감이 좋은 매끈매끈하게 하는 유화제 같은 거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향신료 문제. 그러니까 야채 주스, 예를 들면 오렌지 만들어 놓은 주스하고 집에서 휙 간 주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오렌지를 가지고 5개 회사가 만들면 맛이 다 달라. 왜? 똑같은 오렌지를 가지고 같은 것을 펄프로 갖다가 그냥 한마디로 쭉 짜는 농축액을 갖다가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향신료, 조미료 막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쪽에서는 레몬 맛도 나고, 요쪽에서는 커피 맛도 나고, 요쪽에서는 뭔가 야리꼬리한 맛도 나고, 그냥 다 달라. 또 100%짜리라고 좋아하시는데 100%가 뭐예요? 귤을 쭉 짰을 때 그 브릭스 당도와 농축된 걸 갖다 놓고 물 붓고 막 지워가지고 당도를 맞춰놓으면 이 브릭스와 이 브릭스 갖다 해가지고 100%짜리예요. 여러분들 그냥 쭉 짜가 똑같이 넣은 걸 100%를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100%를 너무 모르시더라고. 진짜 100%는 여러분들 쭉 짠 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몸에서 정말 좋아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자, 마음의 안정은 부교감신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안정은 어디서 옵니까? 안정은 대개가 비우는 데서 와요. 저걸 가져야 되는데, 저걸 먹어야 되는데 하면은 상대방은 어때요? 저걸 가져야 되는데 상대방은 주려고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죠. 악착같이 잡고 한 잔 뺏으려고 싸움밖에 생기는 거 없죠. 서로가 불안해지고 얼굴만 상하죠. 근데 당신 가져.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대개가 자기가 뭔가를 가져서 풀라리고 뭔가 확 밟고 악셀레터 밟아가지고 휙 달려가지고 스트레스 풀라 그러는데 어때요? 나보다 더 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달리려고 하니 더 빨리 들어와. 참을 수 있어 또 옆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옆으로 서가지고 서로가 삿대질 하잖아요. 그럼 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차지해서 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 마음 안정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극성 음식. 요거는 탄산음료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다. 너무 현대인들이 야리꼬리한 향신료 감각이 참 뭐랄까요. 발달한 건지 아주 둔해진 건지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료수 매년마다 당도 올라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즐기는 외식 매년마다 자극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만큼 내 몸은 뭔가 불안해지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금이라든지 또 적절한 마늘, 생강, 양파 이런 것들의 적절한 자극은 오히려 소화의 그 성분에 바로 도움이 되거나 또 소화 효율을 도울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도 양체질과 같은 사람들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맵고 자극적인 게 딱 들어가면 더 불안해질 것이고 그러나 의민들에게는 적절하게 맵고 짜고 자극적으로 들어갔을 때 소화 효율이 더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싱겁게 먹어라 무조건 맵지 않게 먹어라 이것이
위장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다. 내 몸의 특성을 정확하게 배려해서 거기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위장병을 꼭 잡는 데 중요한 방향이라는 거죠. 음식물을 골고루 막 섞여서 먹인 사람과 몸에 맞게만 음식을 먹였을 때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의 분비가 정말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준 실험이에요. 그랬더니 막 먹였더니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의 분비가 떨어졌다가 몸에 맞게만 딱 먹였더니 효소가 착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고루 잘 먹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내 몸의 효소 분비를 둔화시키고 또 음식 종류는 많이 들어갔고 그만큼 썩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 위는 고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원료를 적절하게 약간 위의 볼륨보다는 약간 좀 여유 있게 그죠? 드셔주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소화효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희석되지 않도록 뭘 드시지 말자? 물 없이 국 없이 식사하자. 중요히 말씀드렸어. 물, 국 드시지 않는 것들이 첫 번째 소화효율을 높이는 방법이고 저녁에 꼭 위를 완전히 비우고 소위 배고픈 상태에서 눈 감으셔야 결국은 위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음식 10시에 11시에 그냥 통닭에다 맥주 한 잔 하고서 그냥 눈 감으시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가 안 아프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이렇게 안 아프다? 이게 병신이잖아요. 썩은 게 몸에 들어왔는데도 반응 안 한다? 죄송하지만 그런 환자가 암 환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중증 환자들을 본 통계가 뭔지 아세요? 음식에 대해서 둔하다.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아주 둔해진 사람들이 중증 환자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민감하다가 뭐예요? 아닌 거에서 탈출하라고 하는 그러면 면역대야 그게. 민감하다가 그러니까 면역은 안정이라고 했잖아요. 불안은 면역과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이 활성화됐으니까 그만큼 민감하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민감하면 더 안 좋은 줄 알아. 어르신들이 뭐라 했습니까? 골골 몇이라래요? 골골 80 무슨 얘기냐입니까? 아닌 거에 대해서 소화가 안 돼서 안 먹어 저거 먹으면 설사해 되게 골골대네. 그런데도 빼짝 마른 것 같은데도 평생 오랫동안 잘 살아. 그게 뭐다? 아닌 거에 대한 방어 신호 체계가 살아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한 이 고혈압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저승사자다, 무서운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 중에서 제일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고혈압이었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자, 내 세포가 음세포야. 음세포인데, 여기에 골고루 음식이 막 들어왔어. 그럼 내 몸이 음인데 음양 막 섞여들으면 내 몸과 같은 것이 들은 만큼 내 몸에서는 막 싸움이 벌어지겠죠. 면역계가 동한데.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막 증식한 거야 막. 그러니까 그게 없는 세포들이 막 증식하니까 압이 걸리겠죠. 그죠? 압이 걸렸어. 그게 뭐예요? 압이 걸렸으니까 병이야. 물론 여기에 혈관 내벽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나 이물질이 막 쌓여가지고 이러면 딱딱하게 굳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죠? 거기에 여러 가지 호르몬 체계 이상이 와가지고 신경이 둔해져서도 그럴 수도 있겠고, 여튼 여기 원인처럼 내분비 계통의 문제나 신장이 망가져도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혈액에 소위 당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혈액이 끈끈해서 흐름이 안 좋을 때 그럴 수도 있겠고, 스트레스가 오면 혈관계가 수축을 하죠.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은 뭐였다? 내 몸이 싫어하는 것을 먹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 그래서 세포를 분석해보니까 음체질이었다. 그 음체질이라면 이 세포들, 혈액세포도 음성질이니 세포가 좋아하는 양성질을 바꾸자 했더니 경찰관들이 필요가 없대. 싸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떨어져. 결국은 근원적으로 해결하니까 혈압은 생기라고 사정해도 안 생기죠. 물론 심각한 스트레스로 온 환자들하면 이걸 해결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라고 하면 뭐예요? 환경 조건, 혈액 내의 조건만 바꿔주면 혈액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혈압은. 자, 압이 걸렸을 때 우리는 무슨 약을 처리합니까? 볼륨을 빼려고 이뇨제를 쓰죠. 그 다음에 혈관이 빵빵하니까 혈관 확장제를 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안 빠져 이뇨제로. 그럴 때는 뭐예요? 혈관 주위의 세포 내외 그 빈자리로 혈관 내에 있는 그 물질들을 소위 수분을 빼버려. 세포 외액 쪽으로. 그러면서 컨트롤 해주는 그런 전해질 컨트롤 약을 통해서 혈압도 잡을 수 있어.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내일 또 먹고 모레 또 먹지 않습니까? 결국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계속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런 약을 먹어봐야 그렇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 현대과학은 평생 약을 먹이지 않으면 안 돼. 이유가 왜?
평생 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게 살고 있으니 평생 약을 먹여야 돼. 그래서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내 세포가 거부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생겼다. 세포가 거부하지 않는 것만 딱 드셨을 때는 싸움이 벌어질 이유가 없고 혈관 내에 이러한 볼륨이 생길 이유가 없어. 그러니 혈압약이 필요했다 없다? 없어져. 간단하게 없을 수 있는 게 혈압이야. 그래서 현대과학은 평생 끊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평생 우리가 습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약 끊고 정상으로 가는 방법은 간단하죠. 일단 세포가 좋아하는 건 먹자. 첫 번째. 그러니까 혈액을 맑게, 그죠? 깨끗하게 흐름을 좋게만 하면 결국은 혈압은 정상 되겠다. 그죠? 그죠? 거기에는 하여튼 마음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는 결국은 혈액을 만드는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성분을 보니까 역시 말씀드린 대로 마음 부분에서도 왜? 마음 부분도 혈액을 탁하게 하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조건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혈압을 고치는 데서 중요해. 그래서 마음의 안정도 역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단백질, 칼슘, 미네랄, 바이타민 같은 것들 특히나 이 섬유질 같은 경우를 잘 잡수셔야 장내 이물질들이 잘 빠져져서 우리가 깨끗할 수가 있는 거죠. 장내 이물질이 많으면 그 이물질들이 원래 간으로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 그것도 뭔가 혈액을 탁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은 장내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쭉쭉 잘 빠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랫배가 탱탱하게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 왜? 많이 도둑놈을 많이 장내에 모시고 있는 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몸에 맞는 음식만 갖고도 혈압을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가를 실험해온 거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처럼 막 골고루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맞는 음식을 막 먹기 전에 혈압을 재보니까 160 이상이었어요. 근데 몸에 맞는 음식만 딱 먹였더니 133으로 뚝 떨어졌어요. 2주에서 12주 사이에. 75% 이상 실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논문 실험한 겁니다. 결국은 몸에 맞는 식사 하나만 갖고도 결국은 이렇게 혈압이 쉽게 약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약을 드시던 분들이 약을 버리고 나온 데이터입니다. 확률은 거의 적중을 했어요. 자,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 당뇨병을 우리가 식생활로 고칠 수 있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그 일반화됐죠. 그죠? 근데 당뇨병을 음식으로 고치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예? 당뇨병을 음식으로 고치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이 고작 아는 것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녹차를 먹으면 좋다. 또 양파를 먹으면 퀘르세틴 성분이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녹이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린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좋은 약이다. 결국 뭐냐면 뭐에 좋다는 정보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 자, 그런 정보가 아닌 정보 갖고 계신 분 한번 만인 위해서 한번 공개 좀 하시죠. 여러분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어요? 예? 예? 보리밥. 보리밥이 왜 좋대요? 또요. 또 뭐가 좋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뭐에 좋다는 정보만 들었어. 아, 찹쌀밥이 소화가 잘 되죠? 전 찹쌀밥만 소화가 엉키는데? 찹쌀밥이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어디서 나오냐면 선천적으로 위기능이 약한 분들, 성격이 소심한 분들이 찹쌀밥이 잘 맞는 음체질이야. 그러니까 그 음체질들에게 찹쌀밥 무를 먹여봤더니 소화가 잘 돼. 그러니까 학자들이 소화가 잘 시키는 음식 조사해보니까 그 안에 디아스타기가 많아. 그러면 그렇지. 무에는 소화효소 디아스타기가 많아 소화가 잘 되는 거고 찹쌀 역시도 글루텐 성분 같은 게 씻는데 그놈이 소화에 도움이 돼.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야. 천만에 저는 무만 먹으면 끄끄 소화가 안 되고 찹쌀 먹으면 속이 뒤집히고 찹쌀 먹으면 막 앉기 어렵고 무슨 얘기예요? 다 통계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 뭐에 좋다? 녹차 카테킨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 뭐예요 또 혈당을 떨어뜨린다. 항암 효과가 있다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열심히 잡수잖아요 여러분들. 녹차만 보면 아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거 좋은 거지. 죽여마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도마도 하면 기가 과일 중에 황제? 또 야, 저 좋다는 건 먹으면 전 달라요. 어째?
우리가 당뇨 치료의 핵심을 아는 것 같으면 모르더라니까. 여러분, 당뇨. 자, 볼까요? 뇨가 뭐예요? 소변. 소변에 뭐 나온다? 당이 나온다? 그게 당뇨병이야. 그럼 당뇨병 고치는 방법. 소변에 뭐가 안 나오면 된다? 당뇨병이 안 나오면 된다. 끝. 아이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는데 무슨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고요? 자, 여러분들 세포는 60에서 100조개야. 여러분 몸 전체에 60에 100조개가 포진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혈관 7만에서 12만 킬로가 되는 혈관들이 빙빙빙 돌면서 그 세포 옆에 그 가운데 있어. 그럼 세포를 그 혈관에 들어오는 영양물질들을 세포에서 받아가지고 요 안에서 산화시켜서 에너지도 만들고 우리 세포를 만드는 구성물질도 분류하고 해가지고 세포를 또 재생하고 또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그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뇨병이 결정되는데, 자, 예를 들면 세포가 양성질 세포다. 그러니까 따뜻한 방이다 얘기예요. 따뜻한 방이야. 근데 여기 여러분들처럼 뭐요? 뜨거운 손님, 찬 손님이 골고루 다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자, 뜨거운 손님은 따뜻한 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 찬 손님은 그 방 쏙쏙 들어가. 그러니 따뜻한 방에 N성질, 찬성질인 보리밥 같은 거는 쏙쏙 들어가는데 누가? 따뜻한 현미나 찹쌀 같은 손님은 아이고 날 뜨거워 죽겠는데 또 따뜻한 방 나 안 들어가. 어물쩡어물쩡 하다가 뭐가 못 간다? 어물쩡어물쩡. 자, 보리가 들어가면 뭐가 또 들어가야 된다? 산소가 들어가줘야 돼. 그런데 이놈은 끈적끈적한 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소를 못 가게 방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야 빨리 너 나가 임마. 그 뭐야? 너 나가. 귀찮게. 야야야 빨리 비켜. 이거 뭐야? 소변이 쫓겨났어. 뭐가 당이. 그게 당뇨병이라니까. 자, 결국은 혈관 내에 떠도는 끈적끈적한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갔다. 자, 뇌에 당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야 죽기 위해서야. 우리는 소변 당이 나오면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소변을 안 나왔으면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소변에 당이 나와서 그 사람은 살았어. 그게 뭐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소변에 당이 나왔다. 소변에 당이 나오면 사고체, 소위 뭐냐면 걸러야 되는데 엉뚱하게 막 튀어나오면 사고체가 망가지지 않겠어요? 안 나올 게 막 나오면 그 그물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안 나올 게 자주 나오면 우리 몸이 망가져. 그러니까 한 번 나올 때 빨리 깨닫고 내가 당을 먹는데 당이 나왔다? 내 몸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에? 아니 내가 딱 니민자하고 딱 만났어. 근데 금방 퇴짜 맞고 바깥 쫓겨났다. 몸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간단하잖아요. 당뇨병은 오히려 나를 죽이는 신호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구나. 당이 들어가지면 쫓겨났구나. 내 몸이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딱 바꿔버리면, 소위 전미를 딱 빼버리고 콩부리를 딱 집어넣었더니 착착 들어가. 혈관 내에 당이 바깥으로 쫓겨날 이유가 없어. 당뇨병? 끝? 여러분들, 의존용 환자가 많은 것 같죠? 제가 수많은 환자를 만나보니까 의존용 환자 30대 소위 인슐린 의존 환자가 되겠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1차 스트레스, 2차, 3차 스트레스 받으면서 췌장균이 바보가 돼가지고 자기 역할을 못한 탓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망가져 태어났다는 아니더라. 우리 인체를 보면 1년에 98% 정도가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결국 뭐냐면 췌장세포는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신대. 그렇게 몸뚱이를 구박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새로 또 만들어. 뼈도 1년에 두세 번 새로 만들어. 뼈도 혈액도 3, 4개월이면 새로 바뀌어. 간 한 달 반, 3개월이면 다시 바뀌어. 간도. 간 수치 아무리 높아도 3개월, 4개월만 자라면 쉽게 정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간이에요. 우리 흐름이 그래.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들 그 당이 세포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그것만 찾으면 당뇨병은 소위 해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보니까 뭔가 영양물질의 배송체계 결국 영양물질이 떠돌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을 찾으면 되겠다. 뭔가 세포가 뭔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 뭐가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왜 못 들어오겠느냐? 왜?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아. 세포가 문을 안 열어. 왜 안 열까? 내가 뜨거운데 뜨거운 손님이 오면 내가 남자인데 내가 우락부락 생겼는데 우락부락한 남자 가서 문 두들기면 문 열고 싶어요? 안 열지. 안 열지. 누가 여보세요 하면 당신이야? 착.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가 모든 생태의 흐름이.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체질에 맞는 식사 패턴, 세포가 좋아하는 패턴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트레스는 결국은
시상하부를 통해서 결국은 호르몬 체계와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 호르몬 계통은 문지기 리셉터라고 하는 호르몬이야. 그 다음에 세포라고 하는 공장 안에 누가 있냐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공장장이 앉아있어요. 그럼 공장장인 자율신경계와 문지기인 호르몬계가 반응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시상하부의 어떠한 흐름, 소위 마음을 주관하는 마음의 그 흐름이 근본적으로 이 음식물이 체내에서의 대사에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문지기가 문을 안 열고 공장장이 스트라이크, 소위 일하기 싫어하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확 받으면 식욕이 떨어져요, 땡겨요? 떨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극으로 거꾸로 그냥 막 오기로 먹어버린 사람 있죠? 그것도 미친 사람이죠. 왜? 몸이 열받아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음식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그건 죽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언제 쿵짝쿵짝 기분 좋을 때 음식물이 들어가 이 작업이 되지 그냥 일 안 해 하는데 꽉꽉 집어넣어요? 완전히 몸 망가뜨리는 환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의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 문제. 가공식품 약물 문제는 당연하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일정량 독극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은, 자, 운동은 바로 세포 내에 제품을 다 만들어 놨어. 근데 쓰지를 않아. 그러면 혈관 내에 떠도는 당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혈관 내, 세포 내에 만들어진 영양물질, 에너지는 쓰여져야 또 혈관 내에 있는 영양물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운동의 리듬에서도 당뇨병은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러나 이 운동도 죽기 살기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기 살기를 순간부터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한다는 얘기는 벌써 아까 말씀드린 뉴트로필 물질이 올라가면서 활성산소를 뱉게 되니 그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운동은 순환을 도와준다, 산소 공급을 도와준다 차원에서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운동은 제가 안 하는 것만도 못해. 왜? 안 하면 활성산소라도 안 만들어지지, 스트레스도 안 받지. 근데 이부약물로 해봐야 의미가 없다. 자, 인슐린 부족 의전형, 죄송하지만 거의 없더라.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더라. 그것도 뭐였었다? 생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온 스트레스로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초인종 인슐린 수용체의 고장. 결국은 이것도 잘못 뭔가 현대인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체가 창조주께서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까 생활을 지속적으로 잘못하면서 이 립셉터의 작용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나 호르몬제 계통을 많이 투여한 분들은 이런 그 립셉터의 문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역시 여자분들 갱년기 관련돼서 호르몬 문제나 또 갑상선이든 뭐든 내분비 계통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겠더라. 그럼 당뇨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어떻게 몸의 감각을 회복해라. 결국 내 주인 세포가 원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그 방향이죠. 그래서 체질식을 일단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췌장 기능의 정상화는 결국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바란스나 모든 생활 리듬을 발휘했을 때 췌장 세포가 새로 재생되면서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과학은 왜 췌장 세포가 정상으로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냐면 생활의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건데 식사를 바꿔주니까 아주 쉽게 췌장 세포가 자기 역할을 하더라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건 보니까 어때요? 음식을 막 먹였어. 그러니까 막 골고루 이것저것 막 섞어서 먹였을 때 혈액을 뽑아봤고 그 다음에 몸에 맞는 것을 딱 먹여봤더니 어때요? 혈관 내에서 결국은 막 먹였을 때는 212 이상이던 사람이 2주에서 12주 사이에 39명을 실험했는데 120 정도로 다 뚝 떨어지더라. 확률은 거의 100% 가까이 적중하더라. 그게 무슨 얘기였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환경 조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무엇이었다?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세포가 원하는 그 감각을 찾지 못해서 뭔가 우리가 근원적으로 자기의 질서를 찾지 못한 것이지 내 몸이 근본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더라. 그 말씀을 실험 데이터로 제가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세포 내에서의 신진대사의 활성은 결국은 들어온 음식물들이 세포 안에서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가공등을 많이 먹으면 세포가 자기 역할을 못 하잖아요.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은 모든 흐름에서 쓰임도 떨어지고 세포의 재생 속도도 늦어지고 그게 뭐냐? 대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리듬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리듬이 결국은 뭐냐면 좋은 음식 먹고 생체 리듬에 맞게끔 적당하게 움직이면서 기분 좋게 사는 것. 그것이 근본 해결책이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 소위 체질식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편식이다. 영양불량병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누가 사상의학을 전공한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모르는 분들이야. 학문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소를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아마 쏙 들어갈 거죠. 소. 영양 밸런스가 어때요? 그것 때문에 소가 병들지 않아요. 그죠? 뭐예요? 아닌 소고기를 먹으면서 소가 병들고 시작했고 근원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죠. 세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사람마다 다르다. 결국 미국에서 영양유전체학 연구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만인을 위한 건강 식생활 정보 시대는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우리는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아침 저녁으로 난리를 치고 있어. 좋은 밥상 뭘 먹어야 좋고 난리를 치고 앉았는데 정말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지방 식이요법이 모든 사람의 콜레스테롤을 낮추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콜레스테롤 낮은 거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먹었을 때 몸에 쓰지 못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체질들이 계란을 먹어도 전혀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안 생긴다. 새우, 오징어를 아무리 먹어도 누가 양체질이 먹으니까 너무 몸에서 잘 쓰더라. 잘 쓰니 문제가 없더라. 맞습니까? 그런 흐름이죠. 자, 그 다음에 맞춤 식이요법 시대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안에 환자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맞춤 식단을 짜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치료나 어떤 건강유지법 또한 사람마다 달라서 앞으로 이런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암암리에 서양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1980년도부터 이 이론을 떠들 때 다들 먹을 것도 없는 시대에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한 가지를 제대로 먹더라도 그놈이 몸 안에서 제대로 연소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병들 수가 없다. 결국은 질병은 알고 봤더니 뭐다? 내 몸과 같은 성질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쓰지 못한 것이 병이었어. 그죠? 내 몸에 독이 되는 것들은 뭐냐? 내 몸과 같은 성질의 음식물이었을 때 내 몸에서 그놈을 적으로 인식하면서 내 몸에 여러 가지 면역계가 동원되고 또 내 몸에 여러 가지 이물질 독소가 생기는 것들. 이것들이 뭐였어요? 소화불량, 위장병, 그죠? 그 다음에 당뇨병, 고혈압이었지. 평생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아니더라. 결국 그래서 식생활 불량병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오염된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 몸의 감각. 몸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또 몸이 거부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찾는 것. 그게 결국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 바른 지름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